예,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이제 여당 대표가 될 이준석 대표 얘긴데요. 그런데 대선에서 승리는 했지만 선거를 이끈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는 내부에서도 크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코로나 확진 판정까지 받으면서 당선의 기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여당 대표. 정말 파란만장한 기간 아니었습니까? 지난 1년 10시간 동안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가 더 커요. 이준석 대표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구자욱 차장. 네. 당선에 결정적 기여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젊은 층의 보수 진영 관심을 끌어온 건 인정해야 된다. 또 하나, 전략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기여도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우려 섞인 행동 또는 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 포커싱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여라기보다는 이 박빙 승부를 좀 초래한 원인 제공자다, 이제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 해석의 자유의 해석의 영역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 당선,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그리고 결과적인 승리, 이 과정에 이준석 대표가 늘 함께 있었고 이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자라면 이준석 대표가 있었기에 윤석열이 있었지 않나, 이것이 좀 합당한 평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재현 최고님께 내부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 게, 왜냐하면 크게 이겼든 적게 이겼든 이긴 건 이긴 거고, 그 이기는데 당대표가 있었다면 생각보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 예상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는 크게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5에서 한 8% 앞서고 있는데, 이게 이제 뚝 떨어진 것은 출구조사였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출구조사는 실제로 투표장에 몰려간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여론조사는 그 일반 민심은 우리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었지만 투표장에 몰려간 사람은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이 갔다. 예. 그러면 여당의 조직력의 그 영향도 크다고 보는 거죠. 그 이준석 대표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상당한 괴로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 그러나 우리 당의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들고, 또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좀 꼰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생각할 수 없는 예. 여러 가지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면에서 또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 뭐 10% 이상 이긴다 이런 것이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 면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뭐 자료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근거 없이 한 얘기는 근거 없이 아니다, 한 이야기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전략상으로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 도움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 주장의 차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를 끝냈고 또 승리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국회에서는 어떻게 좀 도와야 되는가, 이런 노력, 더군다나 이제 당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있게 조금 더 미래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에 조금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그 막판에 뭔가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쪽이 뒷심을 발휘한 이유가 집권 여당, 거대 여당의 역시 조직력이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예컨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도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개표 이후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거기에도 우리 후보가 5% 내지 7% 이긴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 조사가 맞다면 일반적인 전 국민의 여론은 역시 윤석열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는데,
투표장에 간 분들이 조금 더 여당의 조직력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분들이 많이 몰려간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당에서 정말 그 알겠습니다. 예. 선거를 끝까지 열심히 하지 예. 않았다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그건 저는 이해를 가는데요. 그 전체적인 전략상의 문제는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조종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뭐 책임론 일부에서 있습니다만 이게 이 대표가 자신만만해하던 게 그런 과거 발언 때문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봤던 숫자가 51.6이었습니다. 네. 180석을 상대하는 과정 속에서도 국정 동력이 있는 그런 선거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석 얘기도 했고, 뭐 이준석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본인 하겠죠. 전략 실패 아니냐 당 대표에. 근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결국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이건 물론 당연히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지만 이 부분의 이 차이를 이준석 대표가 뭔가 20대 남성에 집중한 전략에 대해서는 뭐 큰 책임론보다 작은 책임은 뭔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부에선 있는 모양입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젊은 층이 사실 20대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20대 30대든 젊은 층이 우리 국민의힘에 사실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젊은 층이 과거와는 다른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졌던 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길게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이 젊은 층 중시 전략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것이 과거에는 희미했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을 좀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갈라치기 한 것이 오히려 이대녀의 민주당으로의 어떤 지지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저는 또 부분적으로 동의하기 저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인의 덕목은요, 이대남과 이대녀의 이 이른바 이 페미니즘 논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재생산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대남의 표를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지를 올렸다는 측면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이대녀들이 사실은 과거의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쌍욕 논란이나 여배우 스캔들 논란을 보면 사실 이대녀들이 마땅하게 이재명 후보에 갈 일은 별로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막판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남녀의 갈라치기의 어떤 부작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분석은 또 일정도 동의합니다. 예. 욕설 논란으로 순화를 좀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20대 여성, 어쨌든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잠시 김근식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준석 대표와도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거리인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SNS에 올렸던 이른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요, 여당 가족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성의 안전이나 또 저출산 문제나 또 가족의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는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죠.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는 특임부처로서 그 수명이 다했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그래서 당연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당선인은 오히려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 오늘 SNS에 나를 비판하든 말든 관계없는데 당선인의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는 말라.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당대표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가부 폐지 공약 자체는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한 줄 공약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저 여가부 폐지 공약 자체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많이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냥 이준석 대표의 의견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의미가 담긴 공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거의 결과를 보고 났더니 이제 소위 이대녀라고 하는 분들의 표의 결집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지금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다면 지금 여가부 폐지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일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바로 벌써 이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일 텐데요. 그리고 내부에서의 어떤 의견을 봉합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면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어떤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야당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협치의 능력,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겠습니다.